각이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박사님입니다. 네. 날이 너무나 뜨거웠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날씨가. 예, 날씨가 아주 날씨하고 주식시장하고 상관없이 햇볕이 너무 좋고 중국 공장 다 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좋습니다. 저도 오늘 점심 먹으러 갔는데 해가 너무 내리쬐서 머리가 뜨겁더라고요.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은 이럴 때 모자가 필요합니다. 네. 좀 격하게 웃으시는 것 같은데요. 저요? 네. 오늘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내일 수요일이잖아요. 내일은 이제 휴일인데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까지 이제 각도기님이 혼자 진행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저희 여기 이제 지금은 강북이 아니라 센트럴이죠. 작년도 이제 강북 센터가 전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대상 수여 지점한테는 특전이 있는데 해외 그냥 휴가 특전이 있습니다. 휴가 특전. 휴가 이용해서 어디 다녀오기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없습니다. 같이 없습니다. 쪽집게하고 같이. 특별 휴가를 받아가지고 쪽집게 각도기님 다 이제 휴가를 써야 되는데 각도기님은 6월에 쓰실 예정이고 저하고 쪽집게님은 같이 목금 월 이렇게 쓰게 돼서 각도기님 혼자 괜찮으시겠어요? 기대를 하지 마시고 살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게 시간 많이 걸려요 이게. 근데 굉장히 힘들거든. 아마 월요일 끝나고 나면 기진맥진해서 쓰러질지도 몰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저께 썸네일인가요? 제목에 어그로성으로 제목을 붙이는 바람에 평소보다 조회수가 한 2배가 나왔어요. 나 근데 삼성 관계자들이 봤으면 그래도 좋겠다는 생각은 들었어. 저는. 이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시작된 이제 찌라시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HBM 탈락됐다, 엔비디아 양 납품 못한다 이런 거를 이제 기정사실화된 게 아닌데 그걸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물음표 없이 일단 제목에 써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혹시나 해가지고 들어와 오신 것 같은데 조금 너무 과한 관심에 조금 놀랐어요. 당황했죠. 저희는 원래 데일리는 5만이 넘거나 10만 근처 가거나 이런 일이 없는데 저희는 이제 5만이 넘었습니다. 잘 어그로성으로 이제 제목을 잘 안다는 편이고 그런 걸 좀 지향하는데 어그로가 근데 확실히 유튜브계에서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삼성 관계자분들은 특별히 이제 DS 사업부 그 쪽의 분들은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투자자들의 생각이 지금 이 정도로 가고 있다. 우리가 몇만이야 500만 이상 되는 주주분들을 위해서라도 좀 전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요 코스피는 또 어제와 비슷하게 그냥 조용했습니다. 오전은 코스닥 쪽에서 바이오 관련 주식들은 엄청 좋았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점점 힘 빠지는 모양새가 나오더라고요. 코스닥은 한 0.9% 상승해서 어제 좀 코스닥이 안 좋았는데 조금 회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실 전기가스 업종에서 지역난방공사가 좀 하반기 요금 인상 기대감 때문에 많이 이제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다 상승을 했는데 좀 최근에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한 것 같고 건설주들 사실 어제 부동산 PF 정상화 정책이 좀 발표가 되면서 이제 조금 미래를 좀 선반영해서 그런지 그렇게 안 떨어지더라고요. 이미 부동산 PF 리스크는 약간 추상적인 리스크로 모두 다 인지는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좀 빠르게 좀 정리를 하려는 정부의 움직임도 포착이 됐고, 그리고 또 정상화하려는 시중에 이제 자금 모집도 조 단위로 이제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다 같이 이제 책임을 조금 분담한다고 할까요? 그런 측면도 있고 정리될 건 빨리 정리되고 새로 계속 진행할 거는 빨리 자금 공급을 더 해가지고 진행을 하겠죠. 그래야 이제 내년을 바라보면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지부진하게 가는 것보다. 그리고 보험주도 오늘 현대해상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1분기 순이익이 4,800억 나왔습니다. 시총이 3조거든요. 엄청나죠. 1년 순이익 4,800억도 괜찮은데 분기 순이익이 굉장히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험주인데 현대해상이 9%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금융주들이 너무 싼데 밸류업까지 있으니까 양수겸장이에요. 아침에 어떤 분이 질문을 저한테 하셨는데 댓글로 SK텔레콤 어때요? 배당 많이 주는데 좋죠. 근데 이제 금융주에 비해서는 금융주만큼 싸진 않거든요. 걔들은.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얘네들이 가는 이유가 밸류업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싸고 배당이 확보되고 이러니까 양수겸장인 거야. 이거 크게 무너지겠어? 이런 생각도 더불어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쪽 금융이 계속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학주도 좋아요. 사실 한 작년 초부터인가 계속 이제 중국 공급 과잉이 너무 심해가지고
화학 뭐 일반 제품 가격도 그렇고 원료도 그렇고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아직도 이제 뭐 에틸렌 여전히 이제 이 BEP 아래에 있어가지고 회복 단계는 있지만 네. 그래도 많이 안 좋은 상황인데 이제 조금씩 중국 수요가 회복되는 시그널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기대감 때문에 조금 선반영해서 오늘은 조금 급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음식료 섹터가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은 조금 빠졌어요. 네, 대체로 어제는 다 상승을 했잖아요. 네. 오늘은 대체로 빠졌는데 삼양식품은 또 2% 올랐어요. 뭐 엄청납니다 지금. 네. 네, 뭐 빠지지 않고 그냥 완전 로켓 올라가듯이 가고 이거 뭐 있어요. 테마주처럼 올라가고 있어요. 요즘에. 네. 아마 물량이 좀 적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좀 네.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얘도 뭐 제2의 한미반도체 같아 막. 네. 그러게요. 제2의 요즘 하여튼 한미반도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미반도체는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어서 그거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네, 네. 미국으로 수출을 좀 의미 있게 매출 비중에서 많이 차지하고 또 늘어나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 뭐 미용 쪽에도 있고 네. 화장품 쪽에도 있고 이런 회사들이 좀 굉장히 주가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뭐 항공 일부 그리고 뭐 해운주도 조금 조정이 있었고요. 은행주가 오늘은 좀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좀 밸류업으로 좀 많이 단계 좀 올랐는데 그렇죠. 오늘은 조금 조정이 있었네요. 네, 그리고 2차전지도 오늘은 소폭 좀 반등을 했습니다. 에코프로가 3% 정도 상승을 했고 뭐 나노신소재, TCC 스틸, 천보, 뭐 LG엔솔과 삼성 SDI까지 네. 오늘은 조금 올랐는데 최근에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주주분들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네. 빨리 좀 광물 가격 반등 소식이 나와야 되는데 저도 좀 꾸준하게 보겠습니다. 근데 뭐 전기차 판매가 너무 줄어가지고 한국도 많이 줄었더라고요. 지금 1분기 데이터 나오는 거 보니까 좀 한국은 근데 또 저거는 테슬라는 많이 팔렸어요. 중국산 모델 Y, 모델 3 좀 싸게 푸는 바람에 네 그렇습니다. 한국 전기차가 좀 덜 팔렸습니다. 한국에서. 네. 그리고 이 화학주가 오늘은 좀 많이 올랐어요. 그 뭐 대한유화가 7%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뭐 효성화학, 롯데케미칼, 효성TNC, 금호석유 다 4~5%대씩 많이 상승을 했는데 네. 중국의 이구환 신정책도 요 중국 수요 확대에 좀 영향을 준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네. 노 차량이나 가전을 교체하면 이제 보조금을 주는 정책인데 네.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바꾸나 봐요. 이제 이구환신이 집에 대해서도 할 거.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 집에 대해서도 이구환신. 헌집 주면 새집 준다고. 헌집 다오 새집 줄게. 와 놀라운 일이죠. 네. 그리고 또 우리도 가전 쪽에서도 네. 메이디라는 중국 회사가 있잖아요. 거기서 그렇죠. 이제 한국에 진출한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네, 이미 직구는 상당히 하고 있고 제가 처음으로 하나 거기 있고 가습기 한번 써봤거든요. 단순하고. 뭐 단순하고 싸고 편하더라고. 아주 단순해. 네. 네. 저도 요즘에 뭐 가전 제품에 좀 관심이 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러니까 뭐 에어컨 미만의 기술들은 그냥 막 쓰는 경향성이 좀 있긴 해요. 네. 제가 예전에 이제 어떤 직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주식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다가 네. 한 뭐 100만 원, 200만 원 벌면은 한 번씩 그 수익을 인출을 해요. 네. 100만 원, 200만 원 정도를. 그래서 가전 제품을 새로 바꾸고 뭐 가구를 바꾸고 이런 데 쓰시면서 네. 그게 너무 행복하대요. 네. 그냥 주식만 하면서 잔고 올라가는 건 그냥 그런데 한 번씩 한 100만 원씩 인출해서 새롭게 이제 가전 제품을 바꾸는 거죠. 그럴 네. 때마다 이제 가족들도 너무 좋아하고 다 뿌듯하다고 하는데 그 최근에 저도 이제 바꿨던 가전 중에 이제 로봇 청소기가 제일 만족스러웠거든요. 네네. 그 이제 로보락 제품 이제 댓글로 많이 추천을 해주셔서 사서 만족스러워하고 있는데 그 로보락은 지금 홍콩에 상장돼 있어요. 샤오미 자회사로. 네네. 주가가 무지하게 잘 올라가는데 네. 그 로보락 제품을 이제 한국에 수입하는 유통사는 이제 팅크웨어가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참 실적이 로보락은 정말 많이 팔고 있는데 마진이 너무 안 주더라고요. 유통업체가 원래 그렇죠. 네, 확실히 그래요. 갑이랑 아니, 다른 것 매출은 같아요. 나오잖아. 매출은. 그러니까 숫자를 찍고 싶은 애들은 마진 포기하고 저희가 유통할게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네. 네, 처음엔 마진을 줘도 이 점차 이제 로보락 제품이 훨씬 더 영향력이 커지고 하면 또 마진도 줄여가고 뭐 그렇지. 이렇게 하는 것 자기네가 직판한다 그러고 뭐 그런 식으로 바꾸는 거죠. 같습니다. 네, 오늘 실적이 나왔는데 좀 상당히 실망스럽더라고요. 네네네. 어쨌든 그렇구나. 나도 그럼 그럴까? 그러니까 저는 계속 쌓아가는 게 더 재밌던데. 뭐 그러시면 이제 네. 쌓아가시면 되고. 근데 올해 하나도 못 샀어. 벽돌이 빠졌어. 쌓을 때도 있고 이제 벽돌이 빠질 때도 있고. 그래서 올해 다 좋은데 기분이 영 찜찜하게 그것 때문에 아닌가 싶네요. 네. 네, 빨리 회복을 네. 해야죠. 그리고 오늘 그 화학업체 중에서도 효성 TNC 효성 TNC가 이제 인도하고 터키 시장에 좀 기저귀용 스판덱스를 증설을 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기존에도 공장이 있어서 기저귀 왜 스판덱스 쓰지?
그 기저귀가 이제 다리에 맞닿는 부분에 아, 이 스판덱스가 들어가는데 이게 질감이 편하고 또 수분이 이게 새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근데 이제 기저귀가 그쪽에서 수요가 많이 늘어나나 싶었는데 인구가 많잖아 기본빵. 인구도 많긴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네. 이게 보니까 글로벌리 다 그렇더라고요. 그럼요. 어느 다 나라나 이제 저출산 다 기조가 좀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인 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애기용 기저귀도 있지만 성인용 기저귀도 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시장이. 지금 일본의 애기 기저귀 만들려는 회사에서 애기 기저귀 더 이상 안 만들겠다고 선언했어요. 어른 기저귀만 만든대요. 네. 네. 성인용 기저귀 시장도 노령화가 많이 될수록 또 이쪽이 또 수요가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무서워. 어른이서 기저귀를 찬다고? 그러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네. 나중에는 땡기면 됩니다. 땡기면 계속 땡기면 됩니다. 뭘 야, 땡겨요? 방송용에 넘어가시죠. 네, 네. 잘 이해 못했지만 그냥 땡기시면 못한 됩니다. 상태로 땡기시면 있을게요. 방송 들으시면서 계속 땡기시면 돼요. 네. 네, 이 현지 공장의 캐파가 기존에도 7만 3천 톤 정도의 캐파는 있었는데 내년 2월 달까지 11,000톤을 또 추가를 한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인도 시장 이 내수 시장도 공략을 하는데 유럽이나 이제 아프리카, 중동 이쪽에서도 기저귀용 스판덱스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쪽에 대응을 한다고 합니다. 네. 네, 기저귀 시장 규모를 보니까 뭐 업체에서 조사를 했는데 23년도 기준으로는 한 825억 달러 정도 시장이에요. 한 10조 좀 넘죠. 근데 이제 2032년 한 10년 후쯤에는 1,600억 달러, 뭐 한 200조 원 시장으로 좀 늘어난다고 하네요. 뭐? 기저귀가? 네. 그 10조 시장이 아니라 100조 시장이었는데 한 200조 시장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게 10년 동안이라서 10년 동안 2배 성장하는 시장이라고 하네요. 해마다 200조는 아니죠,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20조도 큰데? 기저귀가 그렇게 큰가? 2032년에 1,600억 달러 전망이니까 32년에는 1,600억 달러치 한 해? 판매가 된다는 거죠. 한 해. 뭐 데이터 그렇게 많이 이게 팔리나? 글로벌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도 그렇게 많이 팔리나? 그렇게 네. 전망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작년에도 800억 달러 정도는 나왔으니까 네네. 뭐 굉장히 뭐 작은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현지 공장 등설하면은 좀 물류비 같은 거 절감하겠죠. 관세 같은 것도 절감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 미용 뭐 화장품 중에서 VT가 네. 장중에는 막 두 자릿수로 오르더니 그래도 6%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실적 좋았습니다. 네, 올해 그 어제까지만 해도 한 50% 상승을 했는데 주가가 전년 대비해서는 한 작년부터 한 300% 정도 많이 올랐어요. 근데 굉장히 많이 올랐죠. 펀더멘털을 고려하면 지금도 아직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SK증권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네. 일단 펀더멘털이 많이 올랐다는 소리겠죠. 올해 영업이익을 얼마로 추정했는지 보니까 920억을 추정을 했습니다. 네. 그럼 영업이익 대비 시총이 지금 한 10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워낙 좋아서 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도 네. 그렇게 비싼 주식이 아니게 실적이 됐어요. 따라가고 있죠. 네. 네. 사실 이게 그 제가 그 예전에 그 화장품 회사 뭐 네. 임원 출신인 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이 화장품에 대해서. 근데 이제 리더샷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올리브영에 입점을 하면 어느 정도 하면은 이때까지 화장품 회사들은 흐름이 올리브영 입점하는 게 그걸 피크아웃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거의 맞다라는 거죠. 네네. 네. 올리브영 가장 인기가 많을 때 올리브영 입점하고 그때부터 이제 수요가 조금 꺾이기 시작하는데 네네. 요거는 참 예외인 것 같아요. 네, 전 세계로 지금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굉장히 마이크로 리들이잖아요. 네. 이 기술이 굉장히 그 사실은 마이크로 리드라는 회사가 하나 더 있어요. 근데 그 회사는 그 의약품 전달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파스를 마이크로 리들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그 바늘 같은 거잖아요. 그걸 파스에 약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딱 붙이면 그게 약이 된다는 거지. 피부로 침투해서. 너무 아이디어가 좋더라고. 근데 그 회사는 되게 고전인데 이건 피부에다가 그냥 직접 쓰는 거라서 훨씬 더 사람들한테 뭐랄까 그 직관적으로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네, 뭐 리더샷은 출시 1년도 안 됐고 이제 성장하는 극초기 단계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일본 시장에서 사실 먼저 히트를 쳤잖아요. 네. 일본 시장은 사실 80%가 오프라인 시장입니다. 근데 이게 온라인은 어느 정도 지금 매출을 많이 했는데 이제부터는 오프라인 시장을 겨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일본 시장에서도 더 먹을 놈이 많다라는 건데 네. 연말까지 뭐 돈키호테나 편의점 등으로 좀 진출을 본격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들샷의 오프라인 매출 비중이 작년도에는 30%였는데 네. 올해 1분기에는 55%. 오프라인으로 온라인보다 더 많이 팝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일본 시장이 전체 실적에 많이 기여를 했는데 네네. 앞으로도 성장 여력이 상당히 크다라는 논리죠. 네, 그리고 뭐 미국하고 중국도 진출을 하죠. 작년 4분기부터 아마존 입점했고 네. 올해 하반기부터는 중국으로도 수출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자전거 탈 때 하도 햇빛을 많이 맞으니까 기미 같은 게 올라오잖아요. 저도 이제 도저히 선크림만 이렇게 나 허옇게 일본인처럼 하고 다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 얼굴 보면 깜짝 놀래. 자전거 탈 때 얼굴 보면 내가 허옇게 하고 다니니까. 근데 테이프를 붙이는 게 낫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테이프로 붙인다. 요즘 이런 거 붙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아, 그렇죠. 그게 뭐 간단하긴 하죠. 예, 그게 더 완벽한 철벽 방어 아닐까. 제가 원래 선크림을 바르다가 네. 이제 안 바르기 시작했거든요. 네. 이 선크림도 좀 공부를 해보니까 한 2시간 정도 야외 활동을 계속 햇빛 받으면서 하면은 선크림을 발라야 되는데 추가로. 예, 추가로. 네. 물론 이제 2시간마다 이제 발라야 되죠. 죄송해요. 잘못 말했네. 20분 이상 밖에서 이제 운동을 하거나 햇빛을 계속 20분 내내 쬐일 상황에서는 선크림을 바르는 게 좋다. 근데 그게 아니면 그 이하면 선크림을 안 바르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선크림은 일단 그냥 바르면 일단 피부에는 좀 안 좋대요. 근데 햇빛을 계속 쐬야 되는 환경에서는 그 안 좋은 것보다 이 자외선 차단하는 이득이 더 커서 이제 그럼요. 바르는 건데 제가 이때까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발라야 된다고 생각해서 발랐는데 평소에 저는 사실 생활 습관이 이제 계속 이제 실내에 실내에 많이 있고 실내인데도 달라서 요즘 그 MZ 세대들은 비비크림을 바릅니다. 남자들이. 네. 근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잖아요. 주변에서 자꾸 실내만 있어도 무슨 탄다? 형광등에서도 자외선이 나와서 에이, 그럼. 발라야 된다라고 하는데 형광등 하면 형광등 색깔로 얼굴이 하얘지지. 형광등 네. 불빛에 얼굴이 하얘져. 하여튼 거기서도 자외선이 있는데 그걸 네. 차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유, 그래서 그건- 발라야 된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죠.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저는 자전거를 타니까 지난 토요일 날 정읍을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가는 날은 비가 와서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오는 날은 진짜 햇볕이 장렬이었어. 그래서 선크림 바를 때 한 번 바르고 잠깐 시차를 두고 한 번 또 발라요. 그리고 허옇게 덮어 씌우면 햇빛 다 커버링 됩니다. 그리고 성분들은 이렇게는 못 다니겠지. 그리고 2시간마다 더 발라줘야 돼요. 아니 안 발라도 돼요. 그 정도 바르면. 많이 그냥 아예 바르면? 초장에 세 번 바르는 거예요. 초장에 한 번 바르고 귀신처럼 다니는 거예요. 귀신처럼 다녀. 허옇게. 깜짝 놀래 내 얼굴. 그러면 지금 하나도 안 탔잖아요. 햇빛 엄청 셌거든. 그렇게 하면 되더라고요. 네. 근데 눈 주변에 하면 눈이 막 시립니다. 그건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금감원 이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홍콩 H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 요거 배상 비율이 어느 정도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30에서 65% 정도로 다 결정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배상 사례를 좀 공개를 했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는 일단 70대 고령자가 은행에서 ELT 2개를 가입한 거예요. 이게 ELS나 뭐 은행에서 팔면 ELT죠. 신탁으로 씌우면. 근데 이제 가입 과정에서 뭐 설명 의무 위반, 부당 권유 등으로 이제 기본 배상 비율은 최고 수준인 40%를 인정을 받았고 아무래도 70대 고령자니까 이거를 원해서 가입하진 좀 않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65세 이상 고령자인 점, 그리고 대면에서 가입한 점, 그리고 예적금 가입 목적 요게 인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30%포인트가 추가가 돼가지고 배상이 상당히 좀 높게 됐죠. 근데 다만 과거에도 ELT 가입 이력이 있대요. 그래서 상환받고 이제 수익 실현하고 이런 이력이 있어서 상품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해서 5%포인트 차감해서 65%로 그러니까 최종 결정됐습니다. 이분이 거의 최고 맥스멈을 이분이 받았다는 맥스예요. 얘기가 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아무리 억울한 사연이 있어도 35%는 내가 손실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결론인 거죠. 대략 보통 한 50% 내외의 손실이 났는데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총액 기준으로 65% 받은 거니까 원래는 한 50% 내외 깨졌는데 65% 받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깨진 손해액에 이 정도 배상을 해준다라는 거죠. 손해액에? 손해액에. 아, 손해액에 네. 깨진 것 중에서. 그렇죠. 네. 손해액에서 배상비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제일 낮게 나오는 사례는 기본 배상 비율 30%만 인정된 사례가 있는데 은행 내부 통제 부실 책임 등으로 10% 가산이 되고 과거 가입 경험 있고 투자액이 5천만 원 초과하면 또 10% 차감을 해가지고 30만 인정이 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가입을 이게 오래된 상품이라 2010년대 전부터 있었던 상품이라 많이 하셨던 분들은 많이 하신 경우가 있어요. 평상시에는 수십 이제 번 하신 분도 있어요. 아주 괜찮은데 간혹가다 이렇게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지수도 막 반토막 나고 이런 케이스가 나오잖아요. 네. 그럴 때 좀 손실이 나오네요. 네. 종목형은 그래서 조금 더 확률이 높은 손실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네.
그리고 부동산 PF 정상화 정책 발표가 됐는데 주요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본 PF 그리고 브릿지론 정도를 이제 추산을 해서 부동산 PF 규모를 130조 원 정도로 봤었는데 네. 이제는 조금 더 영역을 확대해서 토지담보대출과 ABCP 채무보증약정, 뭐 새마을금고에서 한 이제 관리형 토지신탁이나 이제 공동대출까지 추가해서 범위를 조금 넓혔습니다. 그래서 100조 늘어났죠? 230조 원으로 전체 규모를 좀 파악을 했고 네. 사업별 평가를 원래 3단계로 구분하다가 4단계로 좀 더 세분화해서 나눕니다. 양호, 보통, 유의, 부실우려. 부실우려는 굉장히 좀 위험한 사업장이라고 판단을 한 거죠. 네. 이 부실우려 사업장이 전체의 한 2~3% 정도 비중으로 한 7조 원 정도 규모인데 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충당금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75%로 쌓아야 돼서 거의 돈 못 받는다라고 이제 야. 상각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7조인데 75%면 5조가 넘는 네, 돈이에요. 5조 넘죠.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경공매를 진행을 하는데 이 해당하는 케이스가 이제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의 브릿지론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정상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빨리빨리 진행되게 도와줘야겠죠. 그래서 네. 허그나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규모를 기존 대비 한 5조 원 늘리고요. 네. 그리고 만기가 이미 연장이 2번 이상 된 이런 사업장들은 이자를 상환해야 그 다음 만기 연장을 또 해주는 이런 게 좀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 10개의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한 5조 원 정도, 최대 5조 원 정도 규모로 모아서 경공매 사업장을 매수하는 자금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할 때는 빨리빨리 정리하고 돼야 될 때는 네. 자금을 더 투입을 해가지고 빨리빨리 좀 사업 정상화 시켜주는 거죠. 네, 좋은 거네요. 네, 일단은. 6월부터 이제 경공매를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좀 추상적으로 계속 위험으로 인지해왔던 이 부동산 PF가 이제 좀 정리 단계로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럼 뭐 올해 모르겠습니다. 이게 일파만파로 한 군데 자빠지면서 옆에 물고 같이 자빠지는 상황이 아니면 뭐 올해 안에 상당 부분 개선이 될 것이고 물고 늘어지면 이제 조금 문제가 되겠네요. 네. 네, 사실 근데 주가 측면에서는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하잖아요. 네. 네, 이게 어느 정도 좀 확정돼서 이 금융권이 손실을 볼 게 어느 정도 금액이다 딱 명확하게 나오면 그 정도만 주가 단기에 딱 반영하고 네. 그 다음부터 이제 근데 사실은 뭐 주식시장에 있는 회사들은 별로 큰 영향이 없죠. 주식시장 밖에 있는 애들이 그것도 거의 대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노출된 그런 회사들은. 네. 은행권은 사실 비중도 낮습니다. 이 1분기 기준으로 전체 PF 대비해서 이 브릿지론 비중이 은행은 5%밖에 안 되고요. 네. 증권이 24%, 저축은행이 36%. 네, 저축은행이 좀 제일 많은데 대부분은 좀 비상장 상태로 있죠. 네. 네, 그래서 기관별로는 이 정도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공매 매수자금 지원하는 신디케이트론, 요 금융권에서 좀 돈 모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자본 비율이 좀 떨어질 리스크는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5천억 정도를 투입해서 자본 비율이 0.03% 정도 하락할 것이다라고 메리츠에서는 추정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금융권별로 이제 금액은 다르지만 자본 비율의 하락 효과는 좀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건설업종 이쪽에는 오히려 주가가 반응이 없었어요. 이렇게 떨어지지도 않고 소폭 이렇게 그냥 조금 상승하는 정도로 마무리가 됐는데 사업성이 낮은 지방 사업장 이쪽 비중이 높은 건설사는 좀 우발 채무가 현실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겠죠. 네, 그리고 뭐 메리츠 의견을 보면은 이제 사업성 있는 사업장을 많이 보유한 건설사는 이제 여러 주체가 리스크를 좀 분산했다는 점, 그리고 구조조정 비용이 좀 마련됐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25년도 주택사업 회복 기대감을 좀 선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걱정만큼은 좀 임팩트가 좀 크지 않는다라는 네. 게 좀 총평일 것 같습니다. 네. 임팩트가 크지 않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화요일 날 인사드리고 목금 월요일은 휴가입니다. 네. 내일부터는 각도님의 솔로로 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